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시저리아 마리티마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원형극장과 수로교 등 로마 특유의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유적지입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항만시설입니다. 지금도 항구 하나 건설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곳에 위치한 로마 시대의 항구를 보면서 도대체 그 옛날에 바닷속 건축물들을 어떻게 지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수중에 있는 건축 재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석회나 점토 등은 당시 기술에 비추어 보아도 익숙한 재료였지만 그것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재료가 등장했고 검사 결과 그 재료는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의 화산재와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로마의 콘크리트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국가의 기본 조건은 바로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튼튼하고 정교한 건물과 다리, 도로는 사회 유지 비용을 낮춰주고 물류를 효율적으로 만들며 군사적 대처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로마를 만든 것도 이러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건축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점토와 석회암에 시멘트, 그리고 모래나 자갈 등의 각종 골재 등을 섞은 건축용 재료입니다. 거기에 빼빼로처럼 생긴 이 긴 철근을 가운데에 함께 사용하면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바로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는 짧으면 50년, 길어봤자 20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로마 콘크리트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은 특별한 시멘트에 있습니다. 로마의 콘크리트에는 현대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포졸라나라고 불리는 화산재가 들어갔는데요. 포졸라나는 폼페이를 한순간에 멸망시킨 것으로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 근교 포추올리라는 지역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로마인들은 생석회와 포졸라나 그리고 바닷물을 섞어 기존에 없던 특별한 콘크리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본래 콘크리트라는 것은 물에 약하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는 누수가 흔하고 항만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는 특수한 제작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로마 콘크리트는 애초에 제작 과정에서 바닷물이라니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현대의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로마 콘크리트는 물과 함께 할 때 오히려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제작 과정에서 석회 성분과 바닷물이 만나 맹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그 결과로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이 생기고 이것이 콘크리트 사이사이 빈틈을 채워 전체적인 조직력을 치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졸라나는 배합 과정에서 물이 있을 경우 석회 성분과 반응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건축 후 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 부식이 되거나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어 균열을 메우는 자가 치유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이 포졸라나는 로마시 가까이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뿐 아니라 그리스의 산토리니 등에서도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튼튼한 재료를 가진 로마인들은 이를 활용해 각종 도로와 목욕탕, 수로교 등을 건설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상을 시작하며 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무려 2000년 전 바지선에 포졸라나를 가득 싣고 로마로부터 여기 중동 지방까지 가져와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방부목을 활용하여 케이슨이라 불리는 콘크리트 틀을 바다에 세우고 거기에 수경성 콘크리트, 즉 물과 만나면 단단해지는 콘크리트를 부어 이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이라 하면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겨 삼국시대가 막 열리던 시기였는데 로마는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대규모 항구를 만들고 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과 같은 항구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건축물 곳곳에서 로마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 그 정수를 뽐내는 또 다른 대표적인 건물이 로마에 위치한 신전, 바로 판테온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가서 판테온을 마주하면 이게 진짜 2000년 전에 지은 게 맞나? 정말 헷갈리는데요. 그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이 건물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 없이 지금까지 모습을 유지할 정도로 튼튼함을 자랑합니다. 로마 콘크리트에 아치와 같은 로마의 발전된 건축 공학이 합쳐져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오도 좋지만 로마 판테온 강추합니다. 아무튼 서양인들은 이미 로마 시대에 이러한 기술을 가졌으니 그 후에는 더욱 발전된 건축을 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로마 콘크리트의 정확한 배합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 후 중세의 건축은 로마 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1000년이 훌쩍 지난 후 1824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발명되어서야 다시금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인간의 기술 발전에 있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세월이 흘렀는데 제대로 된 기술 전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적을 처음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보다 최대한 현재의 모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신감에는 로마 콘크리트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로마 건축의 비밀, 로마 콘크리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